자, 이번 시간에는 이슈가 됐었던 내용 두 가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경매 취득세 환급 부분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하죠. 그래서 뭐 대신 받아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저도 사실 그 신방수 세무사님의 페이스북 보고서 저도 안 내용인데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세라고 하는 건 지방세잖아요. 그렇죠. 구청 세원이란 말이에요.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거래되면 이제 그거 받아서 지방세수를 쓰는 돈인데, 이게 경매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이게 말 그대로 원시 취득이냐 아니면 남으로부터 받는 거니까 승계 취득이냐, 이 법리적인 해석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별로 경매를 안 해봐서 잘 몰랐는데 이제 조세 심판원에서 경매 취득은 원시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대요. 근데 이제까지 경매로 물건을 살 때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세율 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정확한 건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승계 그러니까 토지라든가 건물 승계 취득하면 세율이 4%, 취득세 세율이 4%잖아요. 그리고 뭐 이거저거 붙으면 거의 4.6%에다가 뭐 교육세, 농특세 붙으면 4.6%에다가 이거저거 하면 거의 5% 되는데, 이게 원시 취득이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요. 취득세 세율이 2.8%가 되니까 이게 가액이 크면 클수록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확 줄어들죠. 예. 그러니까 안 냈어도 돼야 되는 세금을 낸 거니까, 이제까지 내가 낸 거니까 지방세 니들 나의 피눈물을 가지고 니들이 먹고 잘 살았다, 돈 내놔, 이제 이런 소송들을 이 판결이 조세심판원에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당사자들이 이제 경정 청구를 하는 경매 투자자들도 늘었고, 이거 대행해 드릴게요. 이거 우리 이기면 돌려받으면 나눠 먹어요. 이제 이런 데들도 나오고 했나 봐요. 근데 이게 2016년 12월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개정되기 이전의 사례들만 해당이 된대요. 이게 이제 2016년 12월 지방세법 개정될 때 그랬대요.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원시취득, 말 그대로 지금 집 져가지고 만들어지는 원시취득 같은 경우는 그 세율이고, 한 번이라도 이미 지어져서 원시취득에 따라 세금을 저렴하게 낸 적이 있는 경우는 이제 예외적으로 그냥 일반 승계 취득에 따른 세율을 낸다, 뭐 이런 식으로 법이 그때 개정이 됐군요. 이제 개정이 됐나 봐요.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걸 보고 나서 그럼 앞으로 경매는 무조건 원시 취득이니까 세율이 낮겠구나. 그래서 이게 경매의 어떤 또 취득세 낮게 내는 어떤 뭐가 될 수 있겠구나. 앞으로는 계속 그럼 낮게 내도 되겠네 이렇게 봤더니 이미 바뀌어서 한번 그런 식으로 져서 상관 안 된다. 그거는 안 되는 걸로 되는데, 다만 이제 2016년 12월 이전에 이 해당 사례들 많이 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억울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뭐 행정안전부에서 경매는 승계취득으로 봐야 돼서 4% 세율대로 내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유권 해석을 해줬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군구청에서 당연히 이거 토해내라고 하면 이걸 토해내야 되는 금액이 지자체별로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방세를 정부가 쉽게 못 건드려요. 지금 근데 사실 우리나라 저는 이 취득세 세율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실질적으로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실질적으로 취득세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기준시가 기준으로 해서 5.8% 내던 걸 실가 기준으로 바꾸면서 4.6%로 높인 거, 세율은 낮췄다고 눈 가리고 앙응했지만 실제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올라갔죠.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다들. 그래서 토지랑 오피스텔 3억짜리 오피스텔 사는데 취득세가 1,500이라고요? 진짜 높아요, 사실은. 진짜 높아. 낮춰줘야 되는데 못 건드리는 게 뭐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세수 세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낮춰줬다가는 우리 지방세 없어요, 우리 구청 돈 없어요, 정부한테 맨날 돈 달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못 건드리는 거야. 지금 사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받았던 거 토해내라는 얘기니까
다 썼어? 토해내겠습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기가 힘든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이게 잘 모르겠다는 건 뭐냐면 이 내용에 이런 유권 해석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소송을 걸 경우에 이제 바뀔 수 있는 거지. 저는 소송 좀 걸어서 결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내용 자체가 행안부는 유권 해석인 거고요. 조세 심판은 판결 아니에요? 이게 조세 심판원 하는 거랑 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세금에 대해서 심판 청구를 해서 네. 이제 조세 심판원에서 판결이 나온 거를 가지고 경매는 이제 원시 취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던 건데 일단은 행안부는 급제동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뭐 다 돌려주려다 보니까 이제 한두 푼이 아니라서 급제동은 건 것 같은데 일단은 둘 간에 힘겨루긴 좀 해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조세 심판원이 어떻게 보면 더 유권 해석보다는 네, 힘이 있는 판결이다 보니 네, 아무래도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제 소송을 가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구청을 상대로 너 취득세 많이 냈으니까 돌려줘. 나는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서 돌려줘를 같이 소송을 하면 결국 이게 1심, 2심 가서 판결이 나는 게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예, 이제 뭐 행정소송이 되는 건지 결과가 나오면 궁금하고 이와 별개로 보유세를 일단은 뭐 타겟을 한정해서 종부세 부분을 건드린 거긴 하지만 네네. 저는 거래세는 조금 정비를 해야 되는 게 세율을 좀 낮춰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네. 일단은 경매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 지금 경매 시장에서 핫 이슈로 떠올랐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2016년 이전에 네, 취득세를 납부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원시취득인지 또는 승계취득인지 확인하셔서 혹시라도 모를 네, 취득세 환급 이것도 신청해야 받는 거니까 네, 이런 부분들 관심 가져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뭐요? 이게 취득세 관련해서는 왜 얘기가 없지? 봐봐요. 네. 중개수수료 같은 경우도 네. 가격이 올라오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서 네. 이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중개수수료 요율을 바꿨고 예? 이게 범위들 바꾸면서 계속 돈 니들 많이 벌어가면 안 돼가지고 중개수수료 요율 계속 쳐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하는데 네. 정부가 벌어가는 공공이 벌어가는 수입은 손 안 돼. 왜 개인 간의 그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1%를 줄여줬잖아. 주택만 거려. 그러니까. 주택만 어쨌든. 해줬죠. 예. 주택 1%, 2%, 3% 그러니까. 낮춰줬죠. 줄여줬잖아. 네. 그거는. 설마 욕 먹을 짓만 하겠어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의도 통합 재개발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의도 개발 마스터 플랜을 빠르면 다음 달에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의도가 일단 재건축이 급속도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지금 목전에 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발표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이제 상업적으로 풀어주고 뭐 40%를 기부 체납하는 형태로 갔다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생기면서 여의도 통합 개발에 대한 것이 일단 뭐 백지화 됐다가 이제 다시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면서 이제 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반대 기류였다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목전까지 왔어요, 재건축이.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이런 상태까지 온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이제 여의도 통합 재개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방향에 맞는 건가요? 지금 여의도에 대한 전체적인 여의도가 분위기는?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 71년도 입주인가 그래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네요. 71년이면 50년 돼가네. 네, 그러니까 네. 진짜 네. 내 나이보다 많아, 한참 많아. 근데 네. 이게 그러니까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주차도 되게 열악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비 계획 수립하려고 넣었어요. 우리 이렇게 재건축하려고 하니까 이제 해주세요. 정비 계획 인허가 정비 계획 그 권자가
이제 그 서울시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도시 계획,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 아무튼 가서 심의를 했는데 심의 보류를 했어요. 여의도 마스터 플랜 나오고 나서 여의도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나서 그 계획에 따라서 계획 다시 짜세요. 지금 있는 요것만 니네 아파트만 재건축하는 이 모양새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보면 사실 여의도가 다 70년대 주로 이제 지어졌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70년대 신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놓고 보고 이 정비 재건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판단인 거죠. 근데 이게 이미 10년 전에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이미 한 번 짰어요. 그렇죠. 짰는데 실패했어. 주민들이 안 해. 이 내용대로 하세요라고 했더니 이게 없어. 안 해. 왜냐하면 기부 체납 비율을 너무 높게 얘기했어요. 여기는 용적률도 상업으로 바꿔서 높게 이렇게 져주고 할 테니까 대신 공공성 확보를 해서 기부 체납을 하세요. 40% 정도 하세요라고 하고 요 보통 아파트가 예를 들어 300세대짜리 아파트 재건축한다고 하면 땅이 요만하잖아요. 기부 체납 40%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내 땅 1000평이었는데 예를 들어 600평에다가 지으라고 하면 야 우리 그렇게 필요 없으니까 그냥 1000평의 집 다 짓게 해줘 이걸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옆이랑 같이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재건축 형태로 해서 특별계획구역 3개인가 이렇게 해서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왜 쟤네랑 우리가 같이 해야 돼요? 이제 이런 불만도 있고 통합재건축은 사실 이제 아파트 단지별로 얘네가 좀 더 이득 가져가는 것 같은데 하면 집단 행동하면서 사실 동의율 맞추기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됐는데 이번에 또 다시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또 통합 재건축을 기반으로 해서 또 이 전략 과거처럼 이제 마스터 플랜 자체가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그럼 예상하기를 또 통합으로 같이 그러니까 가는 걸로.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예전처럼 사실 기부 체납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줄이거나 뭔가 좀 이번에는 할 수 있는 10년을 버렸잖아요. 그럼 그때 했으면 되는데 왜 지금 하느냐? 좀 도시재생하시더라도 놓친 게 아닌가 이제까지 별로 관심이 없다가. 근데 여기는 왜 도시재생 안 해? 고쳐 살지. 재건축은 도시재생이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 이런 형태로는 풀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여기는 진짜 여의도는 주차 문제들 되게 심각. 70년대는 차가 많지 않던 시절이니까 또 이 리모델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먼저 만들고. 근데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 지금 이제 수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좀 약간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목동도 해야 되고 그러면 70년대 80년대에 사는 서울시 택지 개발 사업한 지역들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얼추 이제 지구단위 계획들 다 마무리하고 그거에 맞춰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일단 내달에 발표가 돼 봐야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알 것 같은데. 내달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나는 바로 그렇게 빨리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온대요. 일단 그렇게 나온대요? 그렇게 압구정지구도 나온다. 작년부터 나온다. 언제 나? 기자님이 이렇게 쓰셨으니까 한 얘기야. 언제 나와? 알겠어. 그래, 그거를. 근데 당사자들은 되게 속 타죠. 이게 나와야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재건축 어떻게 할지 계획도 수립하고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나오면 개포도 사실 지구단위 계획 안 나와가지고 오래 걸렸거든요. 나와야지. 자, 그런데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 박 시장 스스로 신도시급이라고 표현한 대규모 개발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네. 이제 개발하는 건가요, 이제 서울시? 네? 뭐 그렇게 개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셨던 분이 갑자기 신도시급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제까지 해왔던 워딩하고는 상반된 워딩이라서 기자분들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여의도 통합 개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나오게 되면 한번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여의도를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이긴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이
상대적으로는 여의도라는 땅은 굉장히 또 희소성이 높잖아요. 딱 이렇게 섬이니까. 네, 그런 희소성까지 생각해 보면 괜찮은 지역인데 물론 비쌉니다, 비쌉니다. 그런데 그래도 딴 데보다는 좀 저렴한 상태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지금 요거 나오고 해보게 나서 여의도 쪽은 이게 호재냐 악재냐 시장은 호재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매도자들은 콧대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 여의도로 다시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있는 것 같고 이게 음아파트도 50층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네네. 지금 사실 음아파트 대치동 음아파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려고 해요. 지켜봐야죠. 주민들이 엄청 화가 났어 서울시 때문에. 근데 여의도는 광역 중심지에 해당한다라고 서울시에서 보는 것 같고 그래서 고층, 초고층도 막 많이 줄 기세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불만들. 근데 똑같은 섬 얘기하시니까 진짜 섬이네 여의도도. 네. 섬이죠. 잘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여의도 섬이면 네. 홍콩 섬처럼 홍콩도 네. 가면 홍콩 섬이 있고. 아 그래요? 예. 어. 그 주변에 몰라? 안 가봤어. 그래요. 네, 공항만 홍콩도 가봤어요. 홍콩 네. 섬이 비싸요. 아 그래요? 그런 개념으로 홍콩 가보고 저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요? 그냥 우리나라의 주상복합 아파트들 고층들 보면서 네. 좀 자부심이 있었는데 깨갱. 장난 거기 아니야. 무슨 아파트를 어떻게 저렇게 높게 졌는지. 그 정도예요? 네, 장난 아니에요. 홍콩 가보면 땅이 워낙 협소한 데다가 이 다 밀집해서 개발해가지고 거기는 이미 과거부터 그렇게 초고층 개발들을 해왔고 엄청나요 홍콩은. 그래서 홍콩 밤 홍콩섬처럼 야경하는군요. 만들고 싶은가? 진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얘기하면서 들어보니까. 네. 자 아무튼 박원순 시장의 기조가 이제 개발에 물러설 수 없는 시점에 도래하게 되면서 이번 임기에는 개발에 대한 얘기들도 솔찬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슈가 크게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소장님. 오늘 얘기요? 네. 막 싸워가지고 중간에 네. 의견 대립이. 네. 근데 사실 그게 정상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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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부동산 뉴스가 전체적으로 좀 약간 좀 줄어드는 감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이슈 자체도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죠? 오늘 내용은 뭐 정리가 저도 잘 안 돼요. 정리 잘 안 되고 여름 시장이구나. 굵은 이슈가 없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도 이제 그 경매하셨던 분들 저희가 경매 과정 진행을 지금 하다가 쉬고 있는데 요거 경매 하셨던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 갖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경매 그 기사 빠졌다. 뭐 경매가 별로 안 그 낙찰 트리플 뭐라고 표현하더라. 아무튼 낙찰가율도 낮아지고요. 입찰하는 사람들 용찰차 수도 줄어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 좋대요. 아. 그러니까 이게 경매가 전국으로 놓고 아까 지금 우리가 부동산 거래 동향 매매가 지수 봤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 수도권, 대구, 그다음에 전라도권 여기 일부 지역 빼고는 다 하락세잖아요. 네. 그게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작용을 해서 경매 낙찰가율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수도권은 또 반대로 따로 논다. 그래서 뭐 노량진 뉴타운의 3구역 안에 빌라 하나 물건이 나왔는데 응찰자 수가 59명. 그러니까 여전히 뜨거운 시장은 뜨거운데 전체적으로는 좀 그렇게 하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경매가 공부들 이제 아마 지방 시장들 이렇게 계속 침체되는 모습 보이면 네. 시장에서 매각 안 되면 경매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들도 많이 나오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매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를 했더니 다들 경매는 또 아신대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자. 그래서 MPL 이제 해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MPL은 또 설문조사 해보니까 경매를 몰라서 권리 분석이 안 됐을 때 MPL을 못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경매는 안다 그러고 MPL을 해서 권리 분석한데 권리 분석은 모른다 그러고. MPL 투자 지금 쉽지 않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왜요? 어렵지 않아요? 왜요? MPL 투자 바로 할 수 있어요? 되죠. 네. 돼요? 방법들이 있으니까 하죠. 네. 일단은 그 필드의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라 사전에 개인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다 이미 만들어 놓고 아주 구멍들이 있구나. 네, 그럼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시장 자체는 뭐 특별한 이슈도 없고요. 또 여름철 너무 덥습니다. 제가 지방 가보면 아주 그냥 우와 장난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유의하시고 잘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이슈가 크게 없는 관계로 일단 저희가 대부분 이야기가 좀 횡설수설한 감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있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별별수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이슈가 있든 없든 매주 찾아뵈면서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 또는 부동산에 관련된 좋은 정보들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꼭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